동남아는 전통적으로 일본 경제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과 일본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예전에 건너간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인들 중에서도 일본인을 조상으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필리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필리핀인 혼혈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 민감한 사항인 위안부 문제가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있고 몇 차례 위안부 동상이 만들어졌지만 기습 철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위안부 추모 동상은 2019년 2월 5일 하나이 섬의 카티클랜의 사유지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마닐라에서 필리핀인들이 희생된 사건, 바탄 죽음의 행진,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당시 일본에 저항했던 운동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필리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FTA 최종 타결도 논의했습니다. 게다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은 포항급 무상 양도와 FA50 수출, 인천급 수출 등 한국과 군사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전까지 필리핀군은 F-5 퇴역 후 변변한 전투기조차 없었고 해군 역시 전력이 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는 구형 고속정과 초계함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는 남중국해의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게 맞서긴커녕 대치조차 할 수 없는데 필리핀은 이러한 전력 공백을 한국과의 협력 및 한국 무기 도입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던 필리핀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비 증강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신형 경전차와 다연장 로켓, 공격 헬기, 초음속 대한 미사일 도입을 확장했으며 공군은 기존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개와 함께 작전할 12대의 F-16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군력 증강인데요. 2028년을 목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대규모 해군력 건설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군력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에는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이 7척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옵션이 없는 깡통으로 구매, 이들 호위함에는 대한 미사일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기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필리핀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이라고는 2016년 한국에서 퇴역한 충주함을 받아와 이름을 바꾼 콘도라 얍입니다. 나머지 군함들 중 4척 중 3척은 미 해양경비대가 30년가량 사용하고 넘겨준 노후 경비함이고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소개함으로 쓰다 넘겨준 배에 기관포를 달아 초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사실상 해군이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활개치고 다닌다 한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해군력 증강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름하여 포스믹스 구상입니다. 포스믹스 구상은 부족한 예산 상황을 감안해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가성비 전략으로 필리핀은 이 해군력 건설 계획에 1000억 페소, 우리 돈으로 2조 4,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더니 남중국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필리핀 언론은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건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 고위 장성은 이번 사업은 주변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역에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정도, 남중국해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군력 건설 목표를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이 사업을 통해 총 6척의 방호 호위함과 12척의 대잠 초계함, 12척의 원양 초계함, 3척의 잠수함, 4척의 전략 수송선을 핵심 전력으로 하고 40척의 초계정과 42척의 고속 공격정을 보조 전력으로 획득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원양 초계함과 전략 수송선을 제외한 나머지
필리핀의 핵심 사업인 방호 호위함과 초계함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이미 방공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의 2800톤급 호위함인 호세 리잘급 2척을 구입한 바 있는데 필리핀 해군은 추가 4척 역시 호세 리잘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 리잘급을 척당 1800억에 구입한 필리핀은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 4척을 모두 호세 리잘급으로 채운다면 국내 조선소는 약 1조 원 규모의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계함 또한 한국 해역에 퇴역 포항급 초계함을 개수에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편성한 예상 범위에서 12척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퇴역 초계함 뿐이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현재 한국 해군은 차기 호위함 취역에 맞춰 2020년대 중반까지 포항급 초계함 12척을 모두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의 포항급은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필리핀이 퇴역 예정인 포항급 12척을 모두 구매하면 여기서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사업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수함 3척의 도입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수빅의 잠수함 부대 주둔지를 지정하고 해외에서 3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구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리핀 정부는 한 척에 최소 5억 달러 약 6,061억 5천만 원이 넘는 잠수함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유지비 또한 비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의 경우 최초 획득 비용은 싸지만 전체 수명 유지 비용이 후보군 가운데 가장 비싼 데다 미국도 반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는 물론 잠대한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숙성, 신뢰성을 인정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척에 3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프랑스 잠수함보다 2억 달러나 저렴합니다. 필리핀이 방공 호위함과 초계함, 잠수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을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경우 이미 한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에 더해 3군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 필리핀은 관광과 한류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8년 양국 교역량은 역대 최대인 156억 불을 돌파했으며 한국은 2010년 이래 9년 연속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K-팝을 많이 듣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필리핀 야후에는 아예 한류라는 카테고리까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콘텐츠 산업 협력단을 파견해 포럼을 개최하고 현지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한편 필리핀 내 주요 기업과 관련 협회를 방문해 콘텐츠 분야의 환경 등을 살펴보는 등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필리핀 시장 확대에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통적으로 일본 경제의 텃밭이었던 필리핀 시장에서 문화 콘텐츠는 물론 방위 사업에서조차 밀리고 있는 일본이지만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홍수난 거 챙겨야지, 코로나 퍼지는 거 조용히 시켜야지, 한국 G7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정신없는 틈을 타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본이 차지해 오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으로 도배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베씨, 또 미국 한 대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국 국민들이나 챙기세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거 알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베 신조처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공감할 수 없으면 자기 자신 또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유익하지 않은 열등감입니다.
당신을 갉아먹을 증오를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아베 신조 총리처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습관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감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불행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상도 곧 당신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베 신조 총리처럼 거짓말하면 그것들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세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